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는 아마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일 것입니다.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연설의 일부를 넘어 희망과 정의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열망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연설과 그 연설이 품고 있던 꿈,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한 인물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1929년 1월 15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침례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당시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인종차별의 현실을 몸소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백인과 다른 학교에 다니고 식당이나 버스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어린 킹 목사님에게 깊은 상처와 동시에 부당한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초기 경험은 단순한 개인적인 불편함을 넘어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과 불의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흑인들이 겪는 차별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화된 시스템적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대학과 신학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그는 비폭력 저항, 운동의 선구자인 마하트마 간디의 사상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간디의 사티아그라, 즉 진리 고수와 비폭력 저항 철학은 킹 목사님이 추구했던 인종평등 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이후 그의 모든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간디의 방법을 통해 도덕적 우위와 비폭력적 행동이 어떻게 거대한 불의의 벽을 허물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1955년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자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흑인 사회의 오랜 불만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고, 킹 목사님은 이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의 지도자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흑인들은 인종차별에 항의하며 버스 탑승을 전면 거부했고, 이 비폭력 운동은 무려 381일 동안 끈질기게 지속되었습니다. 이 길고 힘든 투쟁은 결국 미국 대법원의 버스 내 인종차별 금지 판결을 이끌어내며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은 킹 목사님을 미국 전역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는 이후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승리는 비폭력 저항의 힘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으며, 이후 민권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 SCLC를 결성하여 비폭력, 직접 행동을 통해 인종차별법과 정책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정의와 평등에 대한 열망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설가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행동가이자 정신적인 리더였습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종과 성별을 초월하여 한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역사적인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통해 전 세계에 인종평등과 정의에 대한 자신의 숭고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그들의 신념의 진정한 의미를 살게 되는 꿈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연설은 단순한 웅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인종차별로 고통받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흑인과 백인이 손을 맞잡고 자유와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품성으로 판단하는 세상을 말입니다. 이 연설은 미국 민권운동의 전환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권운동의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연설은 자유와 평등을 향한 보편적인 열망을 대변하며 시대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연설 이후에도 킹 목사님은 끊임없이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는 폭력과 증오가 아닌 사랑과 비폭력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1964년 그는 인종차별 철폐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습니다. 그는 수상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꿈을 꿉니다. 언젠가 인류가 전쟁과 폭력, 그리고 증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은 그의 업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곤 문제, 베트남 전쟁 등 사회 전반의 불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며 모든 형태의 불평등에 반대했습니다. 그의 비폭력 원칙은 때로는 과격한 시위대나 반대 세력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굳건히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는 비폭력이 단순한 소극적 저항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능동적인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과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8년 4월 4일 킹 목사님은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흑인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연설을 마치고 머물던 로레인 모텔 발코니에서 백인 우월주의자 제임스 얼레이의 총격에 암살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39세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과 메시지는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킹 목사님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꿈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의 희생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철폐 노력에 박차를 가했고 결국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 등 중요한 입법을 통해 흑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법률 제정은 그가 추구했던 정의와 평등의 정신이 실제적인 사회 변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론 그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종차별과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하며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편견을 목격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종,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등에 기반한 차별과 불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과제입니다. 하지만 킹 목사님이 심었던 희망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정의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오늘날에도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모든 움직임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온전히 정의와 평등, 그리고 희망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몽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불의에 저항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우리는 그의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우리 시대의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꿈꿨던 세상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세상입니다. 그의 꿈은 살아있고 영원히 우리의 가슴속에 희망의 메시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대를 초월하여 울려 퍼지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산은 세대를 거쳐 계승될 것이며 우리는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망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